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약한 강도로 오지 않을까. 이번 파동에서는 7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2,549 정도 장중인데 네. 드디어 코스피 2,500을 뚫고 안정스럽게 안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현재 네네.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한번 일단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한국 증시 먼저 점검을 해보면 글쎄요. 일단 계속 막혀오던 지점이었어요. 네. 2,500만 가면은 계속 막혔었죠. 사실 작년 8월에도 네. 조금 의미 있게 올라가나 싶었는데 꺾였고요.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도 네. 올라가려다가 막혔고요. 그리고 12월 초에도 떨어지면서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다르지 않았어요. 1월, 2월에 계속 돌파 시도를 했으나 결국에는 또 조정을 주면서 121선까지 밀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여기 2,500이 막히면서 이 매물대가 일봉상으로 굉장히 두터워져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2,500에 왔다가 살포시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좀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지수가 올라가게 된 코스피의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거기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거예요. 최근 들어와서 더 가파르게 2,500을 뚫고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의 사실상 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 시황 업황이 정말로 바닥을 찍었구나. 정말 지금 바로 시황과 업황이 좋아지고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의 고정 가격, 현물 가격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등은 안 하겠지만 어쨌건 간에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45%의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과반수죠.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업체가. 그런데 이런 업체가 사실상 감산 선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 이런 쪽들도 괜찮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지수가 같이 끌어올려지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 들어와서 이제 현대차 쪽에 대한 부분들 사실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는 차별화가 이게 좋은 쪽으로 차별화가 아니고요. 좀 안 좋은 쪽으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완성차 업체보다는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특히나 이제 양극재라던가 이런 배터리 셀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는 쪽으로 전기전자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큰 섹터 두 개가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일단 올라간다. 하지만 전체적인 업종을 두고 보자면은 아직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 섹터가 많은 것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최근에 올라주고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코스닥하고 놓고 보면은 또 조금은 소외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코스닥은 정말로 이제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이제 나눴는데 5일선이 종가상으로 깨지질 않고 있어요. 언제부터? 3월 16일, 15일부터 이렇게 한번 크게 3월 14일에 음봉이 나오면서 3.9%가 빠진 다음 날부터는 종가상으로는 절대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쭉 연초 들어오면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에코프로, 삼형제 좀 공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봉으로 갔을 때에도 지금 코스닥 보세요. 월봉상으로 모든 이평선을 제가 두려워하던 120월선을 지지받으면서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게 4개월째 양봉이 나오면서 마지막 최상단의 이평선까지 뚫어버렸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코스피 쪽을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20월선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은 똑같으나 여전히 코스닥 대비해서는 탄력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주,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던가 어떤 운송 장비 쪽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 정말로 경기 침체 상황 이제 미국으로 잠깐 옮겨가 보면요. 미국 쪽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들은 많이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단기 금리 차에 역전이 발생이 될 때는 그게 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 왔던 사례들을 보면은 항상 그전에는 장단기 금리 차에 역전이 발생이 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 3개월물 미국 국채 금리와 그리고 10년물 이런 것들이 역전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은 1.6%포인트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금융위기 때 이 역전 금리 폭이 0.6%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6%까지 이게 치솟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던 부분들이 일단락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FOMC 회의에서 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고용 지표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최근에는 계속 잘 나오던 것들에서 약간은 꺾이는 쪽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항상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였던 이 고용이 꺾인다. 라고 했을 때는 연준이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피벗, 일단은 금리 인하 쪽이죠.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금리 인상 자체는 일단은 멈출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이 고용지표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촬영하는 아마 다음날 새벽이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미국의 CPI 그리고 P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둔화가 되는 시그널들이 확인이 되고 만약에 고용지표까지 같이 또 꺾이네 라고 생각하면은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물 단기와 장기의 금리 역전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훨씬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도 거의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강도를 지금 연준으로서는 더 높이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약한 강도로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한 장단기 금리 차에 퍼센티지가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은 강한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제가 전에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백머니 무브라고 하죠. 이게 안전자산으로 옮겨갔던 유동성들이 위험자산으로 다시 머니 무브에서 돌아오고 있는 건데 아직은 완벽하게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여전히 금값이 사상 최고치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리스크에 대한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AI라던가 로봇 같은 것들이 연초부터 강하게 돌았고요. 지금은 또 어디로 돌고 있죠?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 이런 리스크 쪽보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시황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 대형 좀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주, 소부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이런 것까지 다 돌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만 유동성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섹터에다 고루고루 뿌리면서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지금 유동성이 시장에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섹터 샀다가 이 정도면 많이 먹었어. 이젠 조금 더 저평가된 쪽으로 가봐야지. 다른 유동성 있는 쪽으로 가고 바이오 화캐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모멘텀이 있겠네. 이렇게 약간 옮겨 다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경기 침체는 예상을 조금 깊게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펼쳐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강하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2,500 넘은 이 시점에서 주식을 더 사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피 쪽은 저는 더 갈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아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탄력도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잖아요. 자, 코스닥 쪽이 여러 가지 섹터들을 가지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올라갔던 탄력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배터리 아저씨의 공도 좀 저는 크다라고 봐요. 에코프로 삼형제. 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에코프로 삼형제가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이랑 하나 뭐죠? 에코프로 HM까지 있어요. 네. 거기다 이제 또 상장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 머티리얼즈라던가, 뭐 이런 쪽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상장된 쪽들에서 워낙에 이게 정말로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게 맞는 말일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가파르게 시총이 작은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면 테마성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작은 종목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코스닥에 1, 2위를 막 꿰차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버렸죠. 그런 것들도 한 몫을 했지만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AI라던가 로봇 같은 쪽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거기다가 최근에는 어떤 자동차 딴에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대규모의 투자 발표를 한 데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코스닥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마지막 이평선까지 뚫고 약간은 좀 과열된 양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20월선을 잘 지지받았어요. 몇 개월 동안 테스트를 잘 했고 60월선에서 갇혀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월부터는 약간 다른 파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계속 음봉이 되고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것들의 결과를 4개월 동안 지나다 보니까 3월부터는 윗꼬리가 안 달리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기 전자 쪽의 반도체 대형 종목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60월선 그동안에 정말로 지리하게 갇혀 있었던 한 2,500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일단은 거래량도 조금은 다시 실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도 강하게 상승하는데 여전히 지금의 어떤 반도체 시황이나 업황이 턴을 한다. 그리고 우리 현대차 기아가 집중적인 투자로 지금의 조금 불합리하고 차별화되면서 안 좋을 수 있는 포지션들을 극복을 해나간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조금은 이제 약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세게 안 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들을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은 물론 빠르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변하는 거죠? PER, 주가 수익률, 기대감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유동성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에코프로 이제 삼형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건 같은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기대감을 PER 100배, 100년 동안 벌 돈을 땡겨와서 기대 수익을 거기다 반영을 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거 100배 과하다, 30배가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주가를 하향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쪽들이 과연 지금의 주가에 대해서 기대감, 밸류를 얼마만큼을 이 기업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코스피상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대형주 중에서는 움직인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온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나아갈 자리들이 아직까지는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스닥은 약간은 과열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쪽 조정 나온다거나 AI, 로봇 이런 쪽들이 조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현상 속에서 너무 그런 쪽들의 신규 매수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코스피 쪽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네. 제일 중요한 지금 종목이죠. 근데 두 개의 결이 약간 달라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도 일단은 주가가 뭐 1월 이후에 계속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자리 121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못 사셨던 분들의 신규 매수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지분은 1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대형주에 대해서는 적극 공략하시되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뭐다? 가장 이런 쪽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지분이 감소가 되느냐 아니면은 들어오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이건 기술적으로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 동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 조금 이따가도 뭐 보겠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월 12일부터 대략 3개월이네요. 이런 식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엄청난 금액을 여기에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5조 5천억입니다.
삼성전자. 누적인 거죠? 네. 계속 사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3개월 누적으로 네. 5조 5천억을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의 뭐 파는 게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봉상에서 지분율로 확인이 돼요. 1월 들어오면서부터 여기에서 잠깐 주춤은 하지만 지금은 최고점이잖아요, 지분율이. 네.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제가 외국인들의 매수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 조건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두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그게 갖춰져서 지금 연초부터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주가가 살짝 꺾이긴 하지만 결국 121선과 매물대 지지받고 또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지분율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계속 어느 정도 상승할 거로 보시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좀 저는 의미가 일단은 있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삼성전자에 어려운 시기에서도 투자가 들어왔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가집계상으로 외국인들은 11시 20분 기준 80만 주.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 항상 제가 시간대별로 비교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31만 주에서 71만 주, 80만 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비록 투신이나 사모펀드로 추정되는 쪽들이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량이 워낙에 크죠. 그럼 이쪽에서 매도하는 것까지,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세 70만 주까지 외국인들이 같이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투신 쪽, 사모펀드 쪽은 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또 줄어들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시세 소폭 꺾임은 크게 대세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의미 있게 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일단 일봉상에서는 다 뚫었어요. 고점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121선 지지까지 잘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봉으로 봤을 때 자리가 보이죠. 네, 여기죠. 여기에서도 내려오다가 돌파 다시 시도하려고 했지만 꺾였던 지점.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파동에서는 7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7만 원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붙어 있는다. 하지만 저항대로서는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또 쳐다보시는 분들의 신규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황 업황이 하반기 정도에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저는 지금도 분할로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자리를 일단은 벗어나면서 약간은 과열 양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일선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10일에서 한 21선 정도? 62,000원에서 64,000원 부근까지 혹시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와 관계없이 시세 하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뭐 삼성전자를 선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좀 담아보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죠. 문제는 하이닉스예요. 네, 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딱 봤을 때도 다르죠. 아니, 정고점 못 네, 뚫었네요. 정고점 못 뚫고 있죠. 95,000원. 이 지점입니다. 95,000원 계속 부딪히는 지점인데 여기까지 도달도 아직은 못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율 보세요. 줄어드네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조정이 왔을 때 아까 삼성전자는 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집중이 되어 있는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부분도 현재 조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현금 보유, 그리고 순차입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순현금 대비해서 순차입금 비율이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하이닉스는 상당히 부담이 크게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순현금으로 오히려 들어오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감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개개인의 의견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하이닉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황 업황이 지금은 바닥이지만 결국에는 바닥 잡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삼성전자도 감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이렇게 팔았을까? 결국에는 이거일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크지는 않습니다. 비메모리 쪽이 아직도 크게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한 70% 정도 이상은 비메모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이제 메모리예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업체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점점 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첨단 반도체,
이런 쪽들을 요구하는 제품군이라던가 섹터들, 산업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 어떤 그 매출 비중, 반도체 매출 비중에서 삼성전자도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들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고 신사업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TSMC라던가 이런 쪽들에게 뒤처져 있는 부분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과정,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어떤 하이닉스의 단독 메모리 구조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조금 더 불을 당기는 요인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지분율이 그래도 저점으로 해서 살포시 그래도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투자 동향 보시면은 이거 일별로 바꿔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쭉 팔다가 그래도 3일 연속 그리고 기관까지 매수세가 같이 붙으면서 3일 동안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3%에다 6%니까 10%가 3일 동안 넘게 하이닉스가 올라왔어요. 이런 지점들이 만약에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형주로도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날 우리는 가집게 이용해서 그동안 외국인들 쭉 팔다가 외국인하고 기관 쪽이 아마 강하게 아침부터 잡혔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보고 들어오셔서 단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근데 보세요. 외국인들 3일 동안 사다가 아침엔 사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바로 매도 전환을 했죠. 그리고 투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매도량이 늘어나요. 연기금이 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매도 물량 두 개 다 누가 사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개인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 자체도 삼성전자보다는 크게 꺾이고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놓고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어떤 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소부장 이런 쪽을 오히려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반도체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올해 뭐 네이버 카카오가 좀 빛을 볼 수도 있다 해주셨는데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볼까요? 네, 이건 가능성이에요. 뭐 꼭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많이 잊혀진 종목 같습니다. 맞아요. 거의 잊혀졌죠. 하지만 모든 시세는 언제 나오죠? 모두의 머릿속에서 잊혀졌을 때 이미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모두의 관심사가 집중돼 있을 때 주가 열어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 있죠? 50%, 100%는 이미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관심권에서 예전에는 관심 받았었는데 관심에서 멀어진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변곡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과매도 단계까지 왔고 네이버를 제가 지금 차트를 열었는데 121선을 일단 안 깨고 있어요. 네,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에도 아직은 조금은 애매한 자리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와서는 바닥권에선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붙는 형태, 거기다 어제는 기관들도 같이 붙었죠. 그러면서 3.6%의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팔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2번 조건이 안 갖춰진 거예요. 강도도 일단은 뭐 갖춰졌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하네요. 뭐 200억 수준으로 3일을 샀는데 이게 살 때는 300억, 뭐 4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들어오는 걸 강도가 평균 거래량 대비했을 때 외국인들 사는 거래량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지속성까지 갖추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했는데 일단 오늘 가집계상으로는 지속성이 깨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사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주가가 정말로 이 120월선이라는 데까지 오면 저는 웬만한 종목, 대형주 중에서는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좋아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주가는 무엇을 바탕으로 반등을 할까요? 결국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온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상황이 깊게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안전자산에 가 있었던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런 모멘텀과 성장성을 보는 종목들로 유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아직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흐름들을 팔로우업 하실 필요는 있는 섹터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도 항상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